안심과 학생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다섯을 알 수 있다 1타 5피 시간입니다. 오늘은 볼륨 2 음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한 한자 묶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9강. 오늘 보실 5개는 이겁니다. 네, 많이 볼만한 한자긴 합니다. 네, 오늘 보실 5개 한자에 공통으로 들어간 오른쪽에 요것들 그렇죠? 요게 들어간 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한자? 지난번에 이 그림 보셔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무릎을 꿇고 있는 구부러진 무릎 마디를 본뜬 글자 병부절인데요. 이 한자는 구부러진 무릎을 의미했습니다. 지난번에 1-87강에서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요거는요. 갈 거자였죠? 여기다가 무릎을 쓰게 되면 그렇죠. 무릎을 구부리며 물러날 각자, 물리칠 각자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요거는 무릎을 의미한다라는 거, 구부러진 무릎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자를 보게 된 거는요. 댓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했던 이 한자, 이 부수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구부러진 무릎을 의미하는 병부절, 이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 특히 시험 때 많이 보여주는 5개 한자를 묶어서 볼 계획입니다. 네, 이랬으네.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공부하시다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한자 있으면 또 댓글 주시면 또 연구해 볼게요. 이랬으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자들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본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 한자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왼쪽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요. 저 위에 적어볼게 보세요. 원래는 이래요. 흰 백자에 요렇게 굽힙니다. 요거는 비수비자라고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병부절 무릎을 의미했죠. 그래서 원래는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무릎을 꿇어 앉아 바로 즉시 곧 다 먹는다 해서 이 한자는 곧 즉자, 바로 곧 즉시의 즉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가 약자로 바뀌면서 쓴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한자 설명을 좀 고민하다가 AI에게 설명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봐야 했더니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느낌 오시나요?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무릎 꿇어 앉아서 즉시 먹는, 네, 곧 즉자, 요렇게 그렸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이 많이 담긴 그릇 앞에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곧바로 먹는 곧 즉자. 자, 그렇게 이해됐으면 어떻게 쓰여야 볼까요? 그렇죠. 이게 즉시입니다. 발음은 소끄지. 음으로는 소끄입니다. 소끄지. 즉시라는 단어를 접하는 케이스는 뒤에 붙입니다. 뒷글자가 응답이요. 즉시 응답. 소끄지요 더. JLPT 청해 파트에서 소끄지요 더라고 질문에 즉시 응답하는 답을 고르는 그런 파트가 있긴 하죠. 그런 경우도 좀 접할 수 있습니다. 소끄지요 더. 뒷글자가 좌석의 석자, 결석의 석자죠. 이게 즉석입니다. 발음은 소끄세키. 즉석이라는 건 보통 뭐 즉석카레라든가 말하자면 인스턴트죠. 그래서 뒤에 료리 붙여서 즉석 요리에 소끄세키 료리처럼 이 소끄세키라면 즉석, 인스턴트의 느낌이긴 한데요. 조심할 게 요렇게 씁니다. 이게 뒷글자가 좌자죠. 그러면 좌석이 되겠는데 좌석에 좌자를 썼으니까 발음은 소끄자. 요게 많이 나오는데요. 소끄자라는 건 바로 그 자리, 말하자면 곧바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소끄자니 고타이루처럼 소끄자니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한국에서는 즉석에서란 말을 쓰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즉석의 소끄세키는 인스턴트 느낌이고요. 소끄자 요 표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요 뜻이니까 요걸 한번 더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 데스네. 가운데 글자가 전쟁의 전자죠. 그러면 즉전력,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발음은 속센력그. 일본어 독해하다 보게 되면 종종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뭐 사원을 뽑을 때에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보는 그런 식으로 속센욕구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되니까 한번 좀 봐두시고요. 뒷글자가 흥자, 이게 즉흥, 발음은 속효. 흔히 뭐 뒤에 붙여서 즉흥적이다, 속효되기에서 즉흥의 즉자기도 합니다. 뒷글자 했던 거죠. 효과의 효자, 이게 즉효, 발음은 속호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의 즉자기도 하고요. 이해되시네? 그래서 이 즉시의 즉자, 곧즉자의 경우는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무릎 꿇어서 바로 먹는 곧즉자, 그런 이미지와 대표 단어들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한 번 더 챙겨두시고요. 아시겠죠? 이해됐네? 네, 이번에 한자는 그렇죠. 많이 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위에는 대나무 있죠? 밑에는 방금 했던 곧즉자고요. 대나무니까 이 느낌이세요. 그래서 대나무가 자라나는 즉시 생기는 마디를 말하는 마디 절자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즉시 생기는 마디. 그 마디 절자 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게 그렇죠. 계절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키세즈, 키세즈. 계절계의 마디절을 써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마디를 말하는 계절의 절자이기도 하고요. 앞글자가 관자죠. 이게 관절, 뼈 마디마디 관절에 칸세즈, 칸세즈. 앞글자가 고를 조자인데요. 이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디를 고르게 균형 있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조절의 절이 되기도 하고요. 발음은 초세즈, 초세즈. 뒷글자가 약자죠. 이게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 그 마디처럼 구분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절약의 절이기도 해요. 발음은 세즈야그, 세즈야그. 이런 식으로 이제 절자가 셋자로 읽히긴 하는데요. 하나 더. 요때 발음은 오세지. 오세지라 함은 계절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명절도 있어서 그 명절을 의미하는데 여기다가 붙여서 오세지리오리, 오세지리오리 그러면 명절 음식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절의 키세즈는 주로 N4부터 시작될 거고 초세즈나 세즈야크는 N3부터 주로 언급되니까 한 번 더 챙겨둘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훈독으로 보게 되면 발음은 후시, 후시 말 그대로 마디를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후시라는 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구멍 혈자죠. 구멍입니다. 그러면 마디의 구멍이라는 게 일단은 발음은요. 후시하나, 후시하나에서 그 마디의 구멍이 뭐냐면 이 그림이요. 네, 고노요나 후시하나가 아리마스에서 그렇죠. 이 옹이구멍, 그 마디에 생기는 옹이구멍을 후시하나, 후시하나.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러면 사람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넓은 눈이 아닌 이 자그마한 구멍으로 보는 그런 통찰력이 없는 눈. 뭐 쉽게 말하면 보는 눈이 없다 이거죠. 그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걸 빗대어서 후시하나, 후시하나. 뭐 예를 들어서 오마이노메와 후시하나까. 네 눈은 옹이구멍이냐 이거죠. 오마이노메와 후시하나까처럼 이 후시하나를 통찰력이 없는 그 눈에 빗대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눈목자 붙이면 발음은 후시메, 후시메. 이것 또한 옹이구멍, 그 옹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는 이 구분되어지는 마디, 그러니까 단락짓는 시점, 말하자면 전환점 내지는 고비 그런 의미에서 후시메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진세노 후시메, 인생의 후시메라 함은 인생의 고비, 그런 고비 개념으로 해서 후시메 내지는 전환점 그런 의미로 이 후시메도 접하게 됩니다. 이 훈독으로는 주로 N2부터 언급되니까 한 번쯤은 봐둘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데스네 마디 절자도 요 정도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이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사람 손톱, 이 손톱 조자입니다. 손톱이에요. 그래서 사람 손을 의미한 거고 오른쪽은 병부절, 구부러진 무릎이었죠.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찍는 도장을 말하는 도장인자. 이 한자도요. AI에게 그 설명을 했더니만 이 그림이 나왔어요. 느낌 오시나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찍는 도장, 도장인자입니다. 이 한자는요.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뒷글자가 감자인데요. 이게 인감이에요. 인감 도장의 인감이요. 발음은 인깡, 인깡. 음으로는 어렵지 않죠? 인입니다. 인깡. 뒷글자가 쇠자입니다. 인쇠. 말 그대로 찍어내는 거니까요. 발음은 인사즈, 인사즈. 앞글자가 소. 이게 소인. 이 소인은 뜻도 발음도 어려운데요. 일단 발음은 개시잉. 이 소자가 지우고 꺼버리는 거라서 지우다의 개스에서 개시잉, 개시잉 합니다. 소인이 뭐냐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우편물에 도장 찍히죠. 요게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표에 효용을 지워버리는 그런 게 소인이고 발음은 개싱. 발음은 한 번 더 봐두세요. 소인의 개싱, 개싱. 뒷글자는 상자. 코끼리 말하는 코끼리 상자인데요. 이게 인상입니다.
이 코끼리 상자의 경우는 대상도 의미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에 찍히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말하는 그 인상이죠. 발음은 인쇼. 그 인상의 인쇼 앞에 첫인상, 우리말로는 첫인상 그럴 때 일본어의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나이지인쇼, 제1인상, 제일 첫 번째 본 인상이다. 우리는 첫인상이지만 일본어의 경우는 나이지인쇼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혼자 두면 뜻으로는 도장을 말합니다. 발음은 시르시. 도장도 있지만 어떠한 표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사의 표시, 칸샤노 시르시처럼 표시 내지는 체크, 시르시오 츠케르, 체크한다, 시르시오 츠케르처럼 이 시르시는 폭넓게 표시, 체크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뒤에 이렇게 씁니다. 앞에는 화살이죠? 화살표입니다. 화살표를 의미하는데 발음은 야지르시. 화살은 야니까요. 땡땡 붙여서 야지르시. 이건 뭘까요? 앞에는 쌀이죠. 발음은 고메지르시. 쌀 표시가 뭐냐면 이거요. 네, 요런 별표, 요거를 고메지르시라고 읽습니다. 눈이 붙었네요. 발음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메지르시라 하면 안표라고 우리말로는 안표라는 말을 하는데요. 눈에 띌 만한 표식을 안표, 메지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모른다, 헤맨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해서 메지르시 아리마스까? 눈에 띌 만한 건물, 눈에 띌 만한 표식, 메지르시 아리마스까?처럼 메지르시 쓰기도 하고요. 내지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길을 헤맸다? 그럼 보통 그런 말을 하죠. 하늘의 북극성을 표시 삼아서, 하늘의 북극성을 안표 삼아서, 기준 삼아서 걸어가는 그런 안표, 기준점을 메지르시 종종 보게 되니까 사전 한번 봐두시고요. 네, 이해됐네? 요 인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근데 이 한자는 왼쪽이 문제겠죠. 저거를 쪼개볼게요. 요렇게 쓰면 요거는 네, 낮 오자, 오전 오후의 오자기도 하고요. 정오의 오자, 낮 오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겁니다. 요거는 그렇죠. 정지의 지, 그칠 지자, 그죠? 그 정지의 지자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묶여있는 한자인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는 이제 병부절, 구부러진 무릎을 의미했고 그러면 이 한자는 그렇게 연상해 보게요.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짐꾼들이 집을 나섭니다. 예를 들어서 보부상 같은 사람들 그렇게 물건을 팔려고 등에 잔뜩 짊어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그때 잠깐 가던 길을 정지, 스탑, 멈추고 무릎을 구부리고 쉽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쉬면서 짊어졌던 짐을 풀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풀사자입니다.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 뜻이 짐을 푼다라는 겁니다. 짐을 푼다라는 의미에서 동사로만 쓰는데요. 음독은 없어요. 뜻으로만 가게 되는데 짐을 풀어놓은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판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도매하는 그 도매하는 개념으로서 이 한자를 씁니다. 발음은 오로스. 발음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걸요? 내려놓다 그러면 아래 하자 써가지고 오로스 하잖아요. 그래서 발음은 같이 오로스니까 짐을 내려놓고 이 한자는 물건을 파는, 도매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많이 쓰진 않지만 요것도 오로스입니다. 네, 강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채소들을, 야채들을 이제 강판에 갈아서 잘게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강판에 갈다 할 때도 이 오롯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건 도매하는 건데 그래서 명사화시켜서 도매를 오롯이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뒷글자가 판매의 매자,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매를 의미합니다. 발음은 오롯이우리 뜻으로 전부 있습니다. 오롯이우리 뒷글자가 그렇죠. 값어치의 치자, 값어치를 말할 때 훈독은 내당의 내자, 그래서 발음이 오롯이네. 의미적으로는 도매값을 오롯이네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도매하다의 오롯스, 그리고 도매의 오롯이우리, 오롯이네 요 정도면 되는데요. 하나 더 본다면 이게 발음은 다나오롯이, 다나라는 건 사다리 붕자인데요. 이거는 선반을 의미해요. 선반. 그러면 가게에 있는 선반에 그 도매할 물건들을 확인하는 일종의 재고조사,
그 재고 조사를 다나오롯이 합니다. 하지만 시험적으로는 동사의 오롯스 그리고 도매의 오롯이우리 도매가의 오롯이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데스네. 이겁니다. 앞에 한자를 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방금 오른쪽에 풀 사자 봤죠? 정오가 되어져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구부리고 쉬면서 짐을 푸는 풀 사자 맞죠? 그렇게 짐을 풀어놨는데 왼쪽에는 두인변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을 풀어놨는데 자 이젠 가자라고 그 짐꾼들을 보부상들을 다스리고 거느릴 어자입니다. 다스리고 거느릴 어자. 근데 자 이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봤더니 임금이다 해서 임금을 의미하는 임금 어자기도 하고요. 임금 어자? 예를 들어서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사극 보면.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그렇죠. 임금의 명령이다. 그 어명의 어자가 이 한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건 거느리고 다스리는 부분인데요. 요렇게 씁니다. 앞글자가 제자. 요게 제어하는 다스리는 거니까요. 제어하는 발음은 세교. 음으로는 교입니다. 세교. 앞글자에 썼죠? 이게 방어입니다. 발음은 모교. 뭘까요? 그렇죠. 이거 고항 아닙니까? 고항. 원래는 히라가나를 주로 씁니다. 근데 한자를 쓴다면 이 한자를 써요. 방금 어명을 했으니까 임금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중한 의미에서의 고, 이 고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 한자를 씁니다만 우리는 주로 히라가나 보게 되죠. 근데 요거를 쓴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발음은 고요. 이것 또한 히라가나 주로 씁니다. 용건, 용무. 예를 들어서 나니까 고요 데스까? 뭔가 볼 일 있으십니까? 나니까 고요 데스까? 처럼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많이 봅니다. 고란입니다. 보통은 접하는 게 고란니나루. 고란니나루는 보다라는 미루의 존경 동사로서 보시다. 고란니나루. 요 가운데 한자가 원래가 전람의 람, 회람의 람자라서 본다라는 의미의 고란인데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경우는 주로 히라가나를 쓰고 한자면은 요렇게 쓰여진다. 네, 참고적인 부분이십니다. 요때 훈독으로는요, 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추입니다. 온추라 함은 어중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귀중입니다. 귀중이라는 개념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우편물을 받을 단체나 회사 이름 아래에다가 누구누구 귀중이라고 쓰거든요. 그럴 때 온추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발음은 온샤입니다. 이것 또한 어사라 함은 우리말로는 귀사 개념의 온샤. 요런 케이스도 주로 N1 때 발음과 뜻으로도 챙겨둘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많이 보여진 건 위에 제어의 어자, 방어의 어자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데스네, 요거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오늘 5개 한자 정리됐습니까? 병부절, 구부러진 무릎 마디를 본뜬 이 병부절 가지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5개를 묶어봤는데요. 맨 처음 한자는요. 원래는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무릎 꿇어 앉자마자 즉시 먹는 곧즉자. 그죠? 대표적으로 뭐 할까요? 즉시가 할까요? 발음은 즉시, 소끄지. 즉시의 즉이다. 내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시면서 즉흥, 즉효든 뭐든 좋으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외우기 편한 단어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곧즉자 위에 대나무가 붙으면 대나무가 자라는 즉시 생기는 마디를 말하는 마디절자, 대표적으로는 계절가죠. 키세스. 그리고 가운데 거는 요거는 손톱조자, 손가락을 의미했던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찍는 도장을 말했던 도장인자고, 대표적으로는 인쇄가죠. 찍어내는 인쇄의 인자, 인사즈. 이 인자는 인상의 인도 참 많이 볼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두시고요. 다음, 요건 머리에 했더라, 그죠? 오후에 밑에 그실짓자. 그렇죠? 그래서 오후가 되니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구부리고 쉬면서 짐을 푼다라는 풀 사자. 이 한자는 도매를 의미했던 대표 단어로는 도매가지요. 발음은 오로시우리. 동사 오로스 자체가 도매화되어 있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짐을 풀어 쉬고 있는데 이제는 가자 하면서 다스리고 거스리는. 근데 그게 누구냐 봤더니 임금이었던, 임금 어짝이 됐던 거느릴 어자인데 대표적으로는 제어가죠. 발음은 세교, 음으로는 교예요. 세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내지는 자기만의 대표 단어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세요. 이ですね. 네, 오늘 곧즉자부터 시작해서 거느릴 어까지 그 병부절, 구부러진 무릎 마디를 의미했던 그 한자를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한자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복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또 막히는 한자, 잘 머리 안 들어온다, 눈에 안 들어온다 싶으시면 댓글 주세요. 또 정리해 볼게요. 네, 저는 또 그렇게 다음 한자 정리하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습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교와 고코마대 교모 쯔까레 사마데시다. 대마대마쇼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